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이틀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을 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문명일 뿐입니다. 포용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이어야 하는데 고립과 배척을 무기로 삼는 대한민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은 이미 공세 종말점에 온 겁니다. 이 동덕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설입니다. 설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폭력적 시위를 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의원이 유일하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 이거는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의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시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연대의 지하철 4호선 시위나 동덕 여대생들의 폭력 시위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거는 비문명이다.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동덕여대는 어제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수업권 침해와 기물 파손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학교 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남녀공학설에 들고 일어난 총학생회 측의 강성 시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학생이 운영한다고 소개된 한 유튜브 채널에는 시위대의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고 공론화시키고자 한다는 등의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동덕여대 학생들도 뜻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준석 의원은 간파하고 자신의 소신을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판한 또한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이 장애인 단체의 불법 시위, 이 여학생들의 불법 행동, 이걸 다 비판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거 뭐 트리플 크라운, 삼관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는 2022년 7월 29일 대법원 판결로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직후에 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있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참 잘 쓴 글입니다. 폐부를 찌르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불법 시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난동,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정치인인데
그는 이런 소신에 기초하여 여가부 폐지를 공약해가지고 203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이뤄낸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욕만 먹지 그게 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 표가 된다고 봤다는 점에서 천재입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나 논리는 공정하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남녀 차별할 필요 없다. 남자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여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역차별도 안 된다. 공정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딱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논리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비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은 이준석과 토론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토론하면 다 지니까. 여기서 이준석의 지금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독일인 심리치료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 붙인다면 즐기는 사람은 목숨 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정치를 즐겁게 하는 이준석 의원이 가장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셀리브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리브리티는 유명 인사를 말하는 거죠. 주로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또는 앵커맨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셀리브리티와 폴리티션, 정치인이 대결하면은 선거에서는 셀리브리티가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이면서도 셀리브리티, 유명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강점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제가 정치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은데 엄청 노력파이고 또 정치를 즐기고 소신이 있고 늘 유쾌하고 사람들을 웃기며 때로는 사가지가 없다고 씹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씹는 재미까지 선물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가 좋은데 특히 IT 기술을 정치에 적용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정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무박 48시간 유세를 선보였고 아파트 단지별로 맞춤형 공약을 하고 손글씨로 쓴 선거 공보물은 총선 후 수집 대상 물건이 될 정도였습니다. 말과 글이 뛰어납니다. 화성을 선거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이준석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 논술 공부가 된다고 부모까지 데리고 유세장에 나왔습니다. 그가 만든 윤핵관, 양두구육, 세대 포위로는 정치력이 되어가지고 이재명과 윤석열을 치기도 하고 그의 토론왕 실력은 그가 늘 살아있는 정보를 흡수하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단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거짓말을 가장 적게 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강력한 우군은 2030과 따라다니는 기자들입니다. 늘 기사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전달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예측력이 있기 때문이죠. 개혁신당은 그런데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빠른데 깨끗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정치 천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즐기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